13장 바텀업 방식 어셈블리 모델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들이 미리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셈블리 공간에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급 교육 때 멀티바디를 이용한 바텀업 어셈블리 방식을 배우고 어셈블리 파일을 먼저 만들고 부품들 간의 조립 관계를 파악을 하면서 만드는 탑다운 설계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 수가 많을 수 있으니 대형 어셈블리, 즉 부품 수량이 한 500개 정도 넘어가는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대형 어셈블리 모드 및 관리하는 것을 고급 교육 때 배워요. 이걸 왜 지금 제가 커리큘럼에 있는데 강조를 하냐면 뒤에 거부터 급하다고 먼저 배우면 이게 다 무너져요. 예, 실제로 제가 많이 겪었던 겁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려서 대충 조립하고 간섭 체크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배웠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구조 관계나 공간 상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파트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공간 상태가 많이 안 바뀌어요. 3차원 상태, 스케치 편집 상태, 그것만 왔다 갔다 했죠. 도면도 마찬가지로 도면에 있는 뷰를 내리는 뷰 상태랑 다음에 시트 편집 상태, 뭐 속성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공간이 많이 없는데 어셈블리 쪽에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지금 내가 어느 파트의 편집 모드인지 하이 어셈블리 편집 모드인지 탑 어셈블리 모드인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공간부터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조립이 다 돼 있는 정답지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설계 라이브러리 가셔서 레슨 13장에 케스터디 여시면 컴플리트 케스터디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완성품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조립이 다 돼 있고 구동 관계까지 구현이 된 조립품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왼쪽 마우스로 요 위쪽이나 뭐 요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꾸 드래그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돌아가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게 회전 운동을 하는 조립품이에요. 근데 이 중에 가만히 있는 부품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얘밖에 없어. 여기 보시면 브라켓이라고 하는 요. 자, 여기서 이걸 왜 설명하냐면 저희가 이걸 조립을 할 건데 조립을 할 때 모체 부품이라는 걸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모체 부품은 수정이 적게 일어나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품이 제일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게 요놈이지.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조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부품끼리 어떤 면이 서로 맞대지고 축이 일치가 되고 이런 복잡한 고속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부품이 와서 다 조립이 됐어. 참조 관계가 되게 많은 거지. 나랑 연결된 부품들이. 근데 그 부품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셈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트에서 고생했던 오류가 납니다. 즉, 나랑 짝지를 맺었던 상대 부품, 참조 부품의 모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얘가 공중에 붕 뜬 거야. 이해되죠? 벌써부터 이제 오류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기존에 조립된 구속에 초과가 나지 않게 조립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열려 있는 건 닫고요. 저장 안 하시고 설계 라이브러리 가셔서 레슨 13장의 케이스터디 요 컴플리트 아니에요. 예. 케이스터디 들어가셔서 저희 아까 본 게 요거였죠. 브라켓. 요거를 열어 주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조립한 모체 부품이 얘였죠. 자, 파트를 연 상태에서 파일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파트에서 어셈블리 작성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셈블리 템플릿을 고르면서 부품 삽입까지 동시에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인치고 요게 미리미리예요. 요걸 내야 되죠. 단위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지금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면서 문서 열기 항목에 요 브라켓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조립을 할 때는 처음에 들어가는 모체 부품의 원점하고 어셈블리의 원점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축맞춤이라고 해요. 왜? 다른 부품들이 와서 조립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부품이 허공에서 막 돌고 움직이면은 조립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러려면 어셈블리의 원점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꺼낼 수 있죠. 요 항목 숨기기 보이기에 여기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세 번째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원점 보기 선택을 하면 어셈블리 원점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원점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면 파트의 원점하고 어셈블리 원점을 두 개 일치시킨다는 저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이때 클릭을 하면 이게 축맞춤이 돼요. 자, 왼쪽 마우스로 들어간 부품을 면이나 뭐 이런 자꾸 끌어보세요. 마우스로. 친절하게 선택한 부품이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나오죠. 다음에 요 한 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F는 모체 부품으로 고정됐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요거는 들어간 순서예요. 이게 수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음에 저희 앞에 배웠던 설정명이 여기 또 나옵니다. 어떤 설정 상태로 들어갔는지.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셈블리에서도 파트의 설정이 있는 걸 굉장히 활용도 높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저희가 파트에서 저장한 화면 상태, 그것도 여기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부품이 이제 하나가 고정이 됐으니 부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설계 라이블러에 가셔서 여기 지금 부품들이 보이죠? 제가 맨 처음에 아마 소리덕스 쓸 때 파일을 열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던지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면이 열려 있는 상태에 따라서 명령이 달라요. 지금 어셈블리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부품을 끌어다가 던지면 부품 삽입 명령이 실행이 되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파일이 열려요. 그 다음에 파트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파트를 드래그해서 던지면 파트 안에 파트 삽입 명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좀 구별이 될 거니까 이제는 이거 쓸게요. 야크멜 잡아서 드래그해서 화면에 던진 다음에 중복 부품을 삽입할 게 아니니까 ESC 키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들어간 부품은 왼쪽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면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잡고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많이. 부품을 원하는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그리고 조립하다 보면 내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빼야 되고. 자, 그런데 안 좋은 습관 하나가 뭐냐면 방향을 맞춰주는 건 좋아요. 지금 얘는 조립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품 조립 던졌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돌려주는 건 좋아요. 물론 명령에서 조립되는 앞쪽과 뒤쪽을 뒤집어 주는 게 있긴 한데 먼저 방향성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굳이 가져가서 근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립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은 메이트 조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립이 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잡아서 돌려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가보시면 여기에 메이트가 있습니다. 메이트 선택하고 메이트 종류는 요 화살표를 이렇게 접으면 표준 메이트, 고급 메이트, 기계 메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일단 표준 메이트 열고 굉장히 많이 쓰는 원통과 원통. 그래서 여기서도 컨트롤 키 누르실 필요 없어요. 요 인쪽에 있는 원통 있죠. 원통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원통면 선택하고, 자, 클릭하고 마우스를 안 움직이면 위쪽에 다른 걸 구속을 하겠냐 하는 종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트 스케치에서 기하 구속 공부를 많이 했죠. 어디랑 평행하라, 수직하라, 탄젠트하라. 그 2차원적인 구속이 3차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진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축, 중심하고 원통이 갖고 있는 중심하고 지금 일치를 시킨 거예요. 그럼 와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메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되나요? 자, 여기서는 메이트를 확인하고 안 나가도 돼요. 일단 무조건 실행을 했으면 이게 기록이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시면 어셈블리에서만 있는 전용 메이트 폴더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열어보시면 시간 순서에 의해서 메이트가 전부 다 여기 히스토리로 기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오류가 났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왜? 부품이 몇십 개가 막 조립이 됐는데 그걸 여기서 일일이 찾기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립된 부품만 그 메이트 상태를 보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파일을 저장을 안 했군요. 자,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 같은 폴더에다 그냥 넣을게요. 요거를 저희가 13장 탑 어셈블리라고 합시다. 어셈블리 확장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원통이란 안쪽 원통면만 지금 동심으로 일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남은 자유도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야. 회전은 되겠지. 이해되죠? 실제로 부품을 조립하듯이 메이트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엔 딱 봐도 이쪽에 있는 면이랑 요 아랫면이 평행인 면이 서로 붙겠죠. 자, 그래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메이트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쓸 때 요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조립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품이 서로 간섭이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 위쪽 면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메이트 도구에서는 잡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놓는 거는 셀렉트가 안 돼요, 여기에. 이해되나요?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거는 선택이 안 돼. 그러니까 부품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빼서 원하는 그 지오메트리 면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빼냈으니까 이쪽에 있는 요 평행한 면하고 뒤집어서 위쪽에 있는 평행한 면하고 선택을 하면 면과 면을 선택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일치라는 그 구속이 권고가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치가 맞죠. 그래서 바로 요 마침 누르면 또 이 구속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브라켓과 야크메일이 일치가 추가가 됐다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자꾸 돌리면 이거밖에 되는 게 없지. 근데 얘는 이게 끝이에요. 왜? 맨 처음에 저희가 정답지 열어서 회전 운동 관계를 봤죠. 조립 관계를. 그런 다음에 ESC 눌러서 메이트를 빠져나오고, 다음에 다시 설계 라이벌리에 가서 이번에는 요 안쪽에 있는 요 스피더라고 하는 놈을 드래그해서 화면에 던지십시오. 자, 그리고 메이트는 어떤 것들끼리 메이트 할 수 있어요? 뭐 면과 면만 돼요? 그게 아니고 마우스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것들끼리 서로 메이트 할 수 있어요. 뭐 원통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임시축과 얘가 갖고 있는 임시축, 선과 선, 선과 면, 원통인 접선과 어디에 선, 이런 식으로 여튼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요소면 전부 다 메이트 구속이 조건만 맞으면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메이트인데 지금 딱 봐도 요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이제 저희가 조립을 하다 보면 센터 설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이제 유격이 있는 거지, 어디에 센터로 돌아오면서 면과 면이 일치되는 게 아니라 구동이 되는 거. 이거 이제 센터 설계라고 하는데, 요거 할 때는 원래는 메이트에 가셔서 선택을 하고 표준 메이트를 접고 여기 밑에 보시면 고급 메이트를 열면 요 너비가 있어요. 이거 눌러보세요. 자, 이거 누르면 너비를 선택하라 그러고 탭을 선택하라 그러죠. 자, 이때 받아주는 쪽이 너비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요 두 면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탭이 다음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 두 면 안에 어디가 와야 돼요? 구멍이 뚫려진 양쪽 바라보는 평행한 두 면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탭은 요 면하고 요 면을 선택을 하면 싹 돌아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온 거야.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이게 메이트 들어가서 드랍다운 메뉴 열고 어느 게 너비고 어느 게 탭인지, 다른 어떤 그 메이트 조건 넣을 때도 도구를 치고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도구를 치고 들어가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ESC 눌러서 얘는 추가하지 말고, 추가가 안 됐죠? 지금 움직여지죠?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을 쓰는 게 좀 더 편해요. 방금 너비라고 하는 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4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4개의 요소를 찍어서 메이트 할 수 있는 건 너비밖에 없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냥 복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컨트롤로. 특히 메이트 같은 거 할 때는 중복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로 안쪽에 있는 면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띄고 휠로 돌린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얘를 눌러야 중복이 되죠. 컨트롤 띈다고 중복이 해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갈 두 면. 근데 넣을 때 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 받아주는 두 면이나 들어가는 두 면이나 그냥 상관없이 네 면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세 번째 면 선택을 하고 뒤집으면 이게 마지막 면이잖아요. 이때 빠른 도구 모음을 쓸 거기 때문에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를 확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도구가 사라져.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면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안 움직인 상태에서 컨트롤을 띄면 빠른 도구 모음 밑에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이 이렇게 떠요. 즉 너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메이트만 이렇게 떠. 이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바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원통면, 이 원통면하고 이 원통면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띄면 여기 보면 동심 있죠. 동심 선택하고 마우스 바로 치우고, 그러면 얘는 지금 조립 상태가 마우스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지금 고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스토리 봐보시면 야크메라고 지금 스피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거는 불안전 메이트 상태라는 뜻이에요. 즉 자유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왜? 이 돌아가니까 회전 운동이 가능하죠. 다음에 그 같은 폴더 설계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여기 핀 있습니다. 얘도 드래그해서 드랍하고, 자 이때 설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셈블리에서도 골라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일단 롱으로 설정을 확인해서 들어오면 하고 ESC 보시면 설정 상태가 여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건 두 가지 상태인데 롱 타입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거 딱 봐도 요 놈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 계속 쓰는 것처럼 컨트롤로 원통면이랑 이 안쪽에 있는 원통면이랑 잡고 컨트롤 띄고 여기 보시면 동심 하고 이제 마우스 치우면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지금 메이트 할 게 평면하고 곡면이에요. 우리 원에 보면 이렇게 탄젠트 관계 있잖아요. 원하고 선하고 그랬을 때 여기를 접선으로 만난다 그러죠. 이렇게 그 지오메트리 면하고 곡면도 그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컨트롤로 요 평면하고 요 곡면하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띄면 여기 탄젠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4분점 즉 접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설계 라이브러리 다시 가셔서 같은 폴더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야크 피메이라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던져주세요. 그리고 ESC.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중간 안에 나머지 요 원통이 그 가운데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썼던 컨트롤로 내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비. 그래서 컨트롤로 받아줄 두 면하고 들어갈 두 면을 이렇게 중복 선택해서 컨트롤 띄고 마지막에 마우스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요 너비 빠른 도그메이트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왜? 안에 있는 원통면 잡아야 되는데 끌어 당겨야 되죠. 근데 얘는 뺄 수가 있죠. 아직 동심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오메트리 선택하기 좋게 부품을 살짝 빼낸 다음에 컨트롤로 이 원통이랑 이 원통이랑 중복 선택해서 동심 하면 또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부품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삽입했던 부품을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지금 핀을 복사할 건데, 자 여기 화면에 보면 핀 있죠. 요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럼 부품이 지금 두 개인 거죠. 자 근데 컨트롤 Z 눌러서 언더를 하고 지금이야 부품이 몇 개 없지만 실제로 부품 수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직관적으로 복사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부품이 보일 때는 컨트롤로 그냥 부품을 왼쪽 마우스로 잡고 빈 공간에 드래그해서 던지면 똑같아요. 이게 부품 복사가.
지금 이거 두 개, 이 핀이 두 개 다 롱핀 타입이죠. 이 나머지 구멍 여기 하나에 우리가 넣어버리면 지금 이렇게 살짝 돌리면 딱 봐도 얘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롱핀을 박으면 이 중앙에 간섭이 나겠지 당연히. 근데 아까 뭐 있었어요? 얘가 갖고 있는 설정 중에 쇼 타입이 있었죠. 그래서 요 핀 선택한 다음에 롱을 숏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요 히스토리에서도 숏으로 바뀌었다고 설정명도 되어 있고 부품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다 보면 내가 조립하고 싶은 부품만 화면에 남기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잘 안 잡히거든. 내가 원하는 면들이 잘 안 보여서. 자, 그러면 표시창 보이기를 여기를 열고 보시면 파트랑 비슷해요. 다른 건 동일하고 파트에선 여기가 뭐였어요? 바디 숨기기 그런 거였죠. 얘는 부품 숨기기가 돼요. 그래서 요 위에 가셔서 요 관련된 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브라켓이 지금 숨겨진 거예요. 부품 숨겼다가 부품 꺼내고 이런 식으로 그 꺼내거나 숨길 수 있는데 이것도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부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탭키 있죠, 저희 탭키. 캡슐라키 위에 있는 거. 그거를 누르면 부품이 숨겨져요. 바디를 꺼낼 때 어떻게 했어요? Shift 탭 누르면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그 바디가 있다면 꺼내졌죠. 얘도 동일하게 Shift 탭을 누르면 마우스에 그 부품이 있는 걸 알면 바로 꺼내집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탭해서 다 숨겨보세요. 요 쇼핑만 빼고. 그럼 다 숨겨졌죠. 자, 근데 이렇게 다 숨겨놓은 다음에 원하는 부품만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좀 어렵거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는 화면 영역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업을 하는 영역과 부품이 숨겨진 영역. 그래서 부품이 숨겨진 영역으로 가고 싶으면 어셈블리에서 여기 보시면 숨은 부품 표시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숨긴 공간으로 지금 온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마우스로 클릭해서 원래 작업 영역으로 이렇게 내보내 보세요.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숨은 부품 표시 종료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지. 이거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많이 쓰는데 내가 원하고 싶은 부품만 선택하고 나머지 부품을 이쪽으로 좀 숨겨줘 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컨트롤로 요 부품하고 지금 요 부품하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핀 하나 박고 반대쪽에 핀 하나 박으면 되니까. 그래서 컨트롤로 얘랑 중복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독립적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품들만 빼고 나머지 다 숨겨져. 자, 근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정 상태를 작업하기가 편하려면 그 부품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때마다 독립적 표시로 들어오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 즉 화면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부품들만 언제든지 꺼냈다가 숨겼다가 다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대형 어셈블리 교육할 때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할 건데 3D CAD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품 수가 많아지면 일명 무겁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들 간에 어떤 프로그램은 좀 가볍고 무겁고 이런 게 솔직히 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꾸 따지지 말고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두 상태를 나중에 또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 솔리드웍스에선 디스크 표시가 뜬다? 그러면 무조건 저장 가능한 겁니다. 요거 누르면 피 상태라고 뜨고 저 같은 경우는 하이 어셈블리별로 무조건 거의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이 일어나는 것들끼리는 도번의 뒷자리를 이렇게 따놔요. 그래야 이제 목록에서 보면 선택하기가 보기 쉬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그 부품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약자로 뭐 YFN 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딘가에 저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독립적 표시를 종료해 보세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숨겨졌던 부품이 다시 다 튀어나오죠. 일회성으로만 할 거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주 쓸 것 같다, 이 상황을. 그러면 아까 저장을 했죠. 그게 저희가 파트에서 배웠던 요 컨피그레이션 설정창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럼 저장이 어디 되냐면 요 아래쪽에 돼. 그래서 YFN 핀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설정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걸 활용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 지금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 부품이 500개, 1000개 넘어가는 게 우스우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쓰면 뭐 그때마다 숨겨야 되거나 화면에 불필요한 부품을 계속 켜놓고 작업을 하면 당연히 그래픽 부하율이 세죠. 그럼 느린 거야. 어쩔 수 없이. 다시 디스플레이 스테이트 하면 더블 클릭. 그리고 설정에서 우리가 썼었던 히든 창이 여기서 또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 눌러서 쭉 내리면 이렇게 히든 창이 숨어져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는 설정이나 필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고 위에는 전체적인 어셈블리 히스토리를 보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게 편하겠죠. 물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고, 저희는 다시 일단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YFN 핀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상태로 바뀝니다. 이러면 조립하기가 편하죠. 지오메트리 어떤 종류를 잡기도 편하고. 자, 그럼 여기서 컨트롤로 요 면하고 요 안쪽 원통면하고 중복 선택해서 동심 하면 쏙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로 요 면하고 선택해서 탄젠트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자, 다음에 요 반대쪽에도 하나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복사해주고 컨트롤 띄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원통면, 이 원통면 중복 선택해서 동심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되겠지. 다음에 요 곡면하고 요 평면하고 중복 선택해서 뭐 했어요? 탄젠트 했죠. 그럼 쏙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내가 부여한 메이트를 편집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정창에서 잠깐 요 트리 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에 들어가면 각각의 지금 부품에 메이트들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핀을 열면, 마지막에 있는 여기를 열면 부품별로 이렇게 메이트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열면 현재 이 부품하고 상관관계로 되어 있는 메이트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열고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그냥 메이트를 수정하고 싶으면 관련된 부품을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이트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우리가 지정한 메이트들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죠. 어떤 원통면이랑 원통면이 동심이다라고. 두 번째 거 선택하면 요 곡면하고 요 면이랑 탄젠트 관계다. 자, 근데 이거 많이 겪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핀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면하고 탄젠트라 그러면 그대로 만나가는데, 만약에 핀이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뒤집혀요. 자, 탄젠트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 메이트 맞춤 뒤집기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붙죠, 이게. 그럼 굳이 이것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모르고 조립했는데 이쪽에 가고 싶은데 한다고 이거 취소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부품을 옮기지 말고 방금 우리가 했던 메이트 맞춤 뒤집기를 하면 앞쪽과 뒤쪽 방향성을 골라서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만날 수도 있지만 이 핀이 반대로 뒤집혀 갖고 반대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 방향이 앞쪽과 뒤쪽이 안 맞을 때는 메이트 뒤집기를 해보십시오. 삭제하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는 편집할 수가 있고, 그냥 아예 들어가서 메이트 요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직접 요 메이트의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얘도 어셈블리 피처 중에 하나예요. 메이트가. 그러니까 얘도 피처란 거야. 그래서 피처 편집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지우거나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빠져나올 때는 ESC 한 번, 두 번 누르면 편집 모드 빠져나오고 메이트 보기 빠져나오고 다시 탑 어셈블리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조립을 다 했으니 다른 부품을 다 꺼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실수 많이 하는데 지금 얘는 그 우리가 YFN 핀이라고 하는 그 뷰를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컴피그 매니저 표시 상태에서 다시 디스플레이 스테이트 이걸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야지. 이해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부품을 꺼내거나 숨기면 그러면 안 되지. 걔는 그 부품만 그 당시에 보여야 되고 이따가 또 더블 클릭해서 그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처음엔 이게 좀 작업이 헷갈릴 거예요.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럼 부품이 다시 전부 다 보이게 돌아왔고 다시 디자인 트리 번거로우신 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서 쓰세요. 한쪽에는 설정, 한쪽에는 히스토리. 자, 이렇게 하고 요 폴더를 다 열어보세요. 파트를. 벌써 부품 두세 개만 열었는데 각각의 파트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다 펼쳐지기 때문에 스크롤 압박이 장난 아니죠. 그 편집 모드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히스토리 구조를 보느냐고 상위 폴더 단으로 폴더를 다 접어야 돼요. 그럴 때 영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한글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하고 Shift 누른 다음에 C 누르면 최고 상단으로 접어져요. 이렇게 우리 폴더 완전 접듯이 전부 다 피는 건 없습니다. 단축키로. 그리고 이거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혹시 어떤 히스토리 폴더 열어서 이렇게 길어질 때 Shift 누르고 C 누르면 이렇게 다 접어집니다. 동일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바닥면이 요 아래쪽 면을 향할 건데 이게 지금 유격이 있어요. 조립 유격이. 그래서 일치가 안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이번엔 컨트롤로 요면하고 요면하고 중복 선택해서 컨트롤을 띄면 여기에 평행이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반듯하게 바라볼 거예요. 지금 얘를 수직으로 보면 여기 조립 유격이 있어요. 자, 근데 저만 할게요. 중간중간에 저만 할게요 하는 건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간 이거를 지금 지울게요. 저는 이걸 지우고 그러면 다시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유격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해서 강제로 일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파트에서 스케치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기하 구석인데 기하 구석이 일단 들어가죠. 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넣으면 얘가 아니 위에서 붙들고 있어서 유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강제로 이 메이트를 넣고 임의로 내가 다른 메이트를 분리를 할까? 없앨까? 하나가 있고 아니면 스케치에 초과정이 난 것처럼 그냥 초과가 되게 얘까지 넣을까? 라고 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걸 해볼게요. 넣으면 이제 어셈블리에서 우리가 그 고생했던 파트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어셈블리 메이트 오류가 이렇게 오지게 뜹니다. 그럼 아래쪽에 메이트를 폴더 열면 보기도 싫죠? 다 오류가 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류가 난 이유는 뭐예요? 얘가 들어간 게 기존의 얘네들보다 초과가 된 거지. 이게 편하게 1차적으로 얘랑 충돌이 났어, 얘랑 충돌이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져주면 좋은데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일단 초과가 나면 말이 안 되는 그 구석끼리 전부 다 이렇게 초과가 납니다. 요거는 일단 이렇게 오류가 난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고 요 오류 나는 걸 좀 쉽게 푸는 거는 또 고급 교육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조립을 하다 오류가 나면 맨 마지막에 들어갔던 이 메이트를 지운 다음에 혹시 들어간 메이트 조건이 잘못됐는지 요소를 잘못 찍었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이거 다 지울게요. 얘를 지우면 어떻게 해요? 오류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8, 9장이었나? 그때쯤부터 오류를 분석하고 히스토리를 우리 마음대로 뒤집고 하면서 정답 집어넣는 능력이 되게 늘었죠. 어셈블리 공부하는 법도 똑같아요. 어셈블리 나중에 이제 고급 교육 좀 가시면 어셈블리의 오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잘 조립된 다양한 탑다운 구조의 어셈블리 파일들을 그대로 보고 조립하고
구속을 시키고 하이 어셈블리 구조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또 어셈블리가 늡니다. 왜? 전부 다 친절하게 히스토리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 정도까지 더 깊게 들어가면 고급 교육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지금 바텀업 어셈블리 할 때 오류가 났을 땐 요 정도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대로 있고 저는 얘랑 어떻게 해요? 평행을 다시 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얘는 아무데나 잡고 돌려도 돼요. 얘를 잡고 돌려도 되고 왜? 다 불안전 메이트로 자유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상태가 돼.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조를 보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탑 어셈블리죠. 그래서 여기를 탑 어셈블리라고 해요. 보통 탑 어셈블리. 그리고 최상위 어셈블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밑에 있는 구조가 여기 안에 파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1단만 있죠. 이해돼요? 여기 안에 또 하나의 하이 어셈블리가 지금 있진 않잖아요. 이해되나요? 최상위 어셈블리 안에 또 하나의 어셈블리가 있는 걸 우리가 하위 어셈블리 혹은 서브 어셈블리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원래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따로 어셈블리 만들어서 이 탑 어셈블리 안에 그 어셈블리를 가져와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어셈블리는 이 탑 어셈블리에 대해서 하이 어셈블리가 되겠죠. 점점 뭔가 이 구조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큰 폴더 메인 폴더 안에 또 하나의 폴더가 들어와서 거기 안에 파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저장을 하고 그럼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모체 부품 얘 넣을 때는 파트를 연 다음에 파트에서 어셈블리 작성을 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어셈블리 파일을 먼저 만들고 부품 삽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새 파일을 열어야겠죠. 자, 새 문서 선택하고 직접 템플릿을 지정을 합니다. 요 어셈블리 언더바 요거로 되어 있는 걸로 더블 클릭을 하고 보통은 지금처럼 탑 어셈블리 안에 들어갈 다른 파트나 하이 어셈블 설계를 할 때 탑을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용량이 되게 크면 아무래도 닫아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부품 삽입을 할 거라는 명령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 명령과 같이 실행돼 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삽입하지 말고 ESC 눌러서 도구를 취소를 하고 즐겨찾기 요 설계 라이브러리에 우리 이미 경로가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부품을 모체 부품. 왜? 얘도 어셈블리니까 모체 부품이 필요하죠. 모체 부품을 넣을 땐 뭐? 어셈블리 원점하고 들어가는 파트의 원점하고 축맞춤을 한다. 근데 지금 원점이 안 보이니까 여기 위에 가서 열고 원점을 켜야 돼요. 자, 원점을 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설계 라이브러리에 가서 이 어셈블리는 모체 부품 뭐로 할 거냐면 요 크랭크 암 요 놈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넣을 때 주의하세요. 왼쪽 마우스로 잡고 중간에 마우스를 놓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부품이 삽입돼 버리니까 축맞춤까지 하면서 부품 삽입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왼쪽 마우스로 이 부품을 잡고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파트의 원점이 보이죠? 왼쪽 마우스로 지금 띄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어셈블리 원점에 갖다 대면 파트의 원점이 어셈블리 원점으로 이렇게 탁 와. 요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떼면 부품 삽입 명령이랑 축맞춤이랑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이 ESC. 이해되죠? 근데 맨 처음에 모체 부품을 얘로 잡았더니 뭔가 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고 기존에 들어간 부품을 다시 빼내기엔 귀찮고 왜? 여기에도 뭔가 그 다른 부품이랑 상관관계로 메이트가 걸려 있을 수 있잖아.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지금 픽스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 부품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움직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해제돼요. 돌아가죠. 예. 그냥 비나면에 던진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걸 가끔 쓸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다시 그런데 크랭크 암 선택해서 델리트 키, 델키를 눌러서 부품을 지우십시오. 날라가죠.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설계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크랭크암을 다시 드래그해서 어떻게 마우스를 원점에다가 딱 갖다 대고 일치되는 게 확인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띄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된다 하고 ESC. 이해되죠? 요걸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 요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2모니터 이상 쓰잖아요. 모니터를 2개 이상 쓰는 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3개 쓰실 텐데 그냥 윈도우 탐색기 폴더 열어가지고 파일을 직접 드래그해서 던져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던지나 여기서 던지나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하나 던져놓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 그래서 보통 조립할 때는 조립하고 싶은 부품들을 그냥 화면의 빈 공간에 다 던져놓고 우리 그 바닥에 장난감 조립할 때 부품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랭크 넙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ESC,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랭크 샤프트 있어요. 요 놈도 이렇게 해서 던져놓으세요. 그 다음에 ESC. 그런 다음에 크게 축맞춤을 이용한 어셈블리를 조립할 때 제외하곤 원점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괜히 켜놓으면 나중에 잘못 여기 찍어갖고 메이트 할 때 그 잘못 조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원점을 끕니다. 열어서 원점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좀 할게요. 그 같은 폴더에 13장 하위 어셈블리, 서브 어셈블리라고 해요. 서브 어셈블리라고 저장합시다. 저장을 하고 얘부터 조립할게요. 이거 딱 봐도 요놈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원통면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원통면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띄고 동심 하면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트롤로 여기 윗면하고 여기 평행한 윗면하고 중복 선택한 다음에 뭘 많이 썼어요? 일치죠. 면과 면이 서로 일치되라. 그럼 안으로 쏙 들어가겠지.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돌잖아 아직. 자, 여기는 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안쪽에 있는 요 평면하고 여기에 있는 요 평면하고 중복 선택해서 또 일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고정을 시켰으면 여기 가로가 아예 없어져. 이거는 완전 메이트 구속이 됐다는 거야. 스케치로 치면 완전정이 된 거지, 메이트가. 보통 3개 이상의 메이트를 잘 추가를 하면 부품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안쪽에 있는 이면하고 여기에 있는 면하고 굳이 평행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류가 안 나. 왜? 말은 되니까. 근데 불가피한 기하 구속은 추가하시면 안 돼요. 고급 교육대 가서도 잔소리 엄청 할 건데 파일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 어셈블리에서 파일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메이트 수가 불필요하게 많이 있어서 그래. 물론 부품 수가 너무 어마어마하면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습관 자체를 고정을 시키거나 정확한 동작 구현을 했으면 그 이상의 메이트는 절대 걸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하나가 연산하거나 데이터 늘어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 그게. 자,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손잡이, 동그란 놈, 이 놈을 여기 그 안쪽에 있는 원통이랑 이 원통이랑 선택해서 컨트롤 띄고 여기에 보시면 동심 있어요. 쏙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살짝 돌려서 여기에 있는 윗면하고 컨트롤로 여기에 있는 아랫면 선택해서 일치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어셈블리죠. 이제 여기서부터 공간 헷갈리면 안 돼요. 어셈블리인데 맨 처음에 저희 그 1장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파일이 서로 분리돼 있지만 연결이 돼 있고 어셈블리 안에서 파트 원본을 수정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도면 뷰에서 파트나 어셈블리에 썼던 치수를 더블 클릭하면 같이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환경 상태는 당연히 어셈블리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원본을 수정하고 싶은 파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파트 편집을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뉴가 파트로 바뀌어. 지금 보여요? 엄연히 따지면 지금은 어셈블리 상태가 아니라 이 파트를 연 상태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이라이트 되거나 아니면 불투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에서도 지금 크랭크 넙 여기가 활성화 상태다. 인식을 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항상 바뀌면 상태 표시가 우측 상단에 뜬다 그랬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파트 편집 상태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거 누르면 빠져나가지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빠져나가죠. 자, 근데 요걸 선택을 지금 하면 얘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베이스 리볼브 우리 회전 배웠죠. 그걸 한 방에 그린 거야. 자, 바로 그냥 편집 모드 파트 편집에 들어가서 베이스 리볼브 편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피처를 내가 화면에서 잘 선택을 하면 바로 피처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게 파트너 어셈블리나 내가 어떠한 특정한 면을 잘 잡아서 그 피처를 정확히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셈블리 상태인데 그냥 그 부품 선택을 해서 여기에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히스토리를 열어보면 크랭크 넙의 파트 편집에 들어와서 베이스 리볼브의 피처 편집까지 들어간 거야. 한 방에. 이해돼요? 공간을 지금 두 번 치고 들어온 거야. 원본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특정 피처의 편집 모드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빠져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ESC 누르면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셈블리 상태가 아니고 크랭크 더 파트의 원본 상태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에 요걸 빠져나가야 어셈블리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배울 때 정말 짜증나고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 탑에 있는 건지 이게 뭐 어떤 파트 편집에 있는 건지 스케치 그렸는데 어셈블리 스케치 모르고 만들고 그러니까 엉뚱한 부품의 편집 모드에 들어가거나 공간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기본 교육에서 이 편집 모드 상태, 공간 상태를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그 고급 교육에서 배우는 탑다운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손잡이가 엄연히 따지면 요게 지금 크랭크 요 놈이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자유도가 있어. 왜? 이게 지금 돌아가지 이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당연히 회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건 엄연히 따지면 나중에 우리가 탑 어셈블리에 얘를 넣어서 손잡이가 자꾸 돌아가면 이 부분만 회전 운동이 되면 되지. 굳이 여기는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3D 쓰실 때 구동산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부위는 고정시켜 놓는 게 좋아요. 이 돌아가는 걸 육안으로 보이면 어떻게? 그래픽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동심만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인데 지금 동심 같은 건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원이 세 개 안 칠해져 있죠. 자, 그런데 요 파트 선택을 해서 저 이거 배웠죠. 얘의 메이트 보기 들어가면 여기에 당연히 동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을 선택해서 편집 모드 피처 편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서도 옵션을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회전 잠금과 메이트 마템 뒤집기는. 그럼 여기서 회전 잠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동심의 안에 작은 원이 칠해지면서 이게 락이 걸려. 이게 안 움직여진다고. 이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없어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평면이랑 얘가 갖고 있는 평면이랑 평행하게 놓거나 뭐 이런 작업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전 잠금을 걸면 고정이 돼요. 그래서 ESC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선택한 부품은 움직일 수 없다고 완전하게 고정이 되죠. 날라갔잖아, 자유도가.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3D 쓰면서 저 같은 경우도 도구 쓸 때 치고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삽입에 가서 어셈블리 피처에 가서 컷에 가서 이걸 또 누르는 거야. 이거 우리가 드릴질이라 그래요. 이거 짜증 안 나요? 나는 이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품을 선택을 하면 어떤 부품이든 선택을 하잖아요. 파트너 어셈블리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이 다 나와. 곧 얘의 히스토리가 다 나온다는 거지. 어디에? 여기에 나와요. 이거를 브레이크 드럼이라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안 썼는데 워낙에 단축키를 많이 쓰니까. 근데 은근히 쓰다 보니까 이것도 편하더라고. 자, 우리가 이 면을 마우스로 눌렀을 때 목적이 굉장히 다양할 거야.
만약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바디의 색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회전 피처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아까처럼 피처 편집에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케치를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아니면 바디 단계에서 이 솔리드 바디 자체를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편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셈블리 자체에서 지금 메이트를 수정하고 싶어서 이 부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단계는 요건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 역사가 다 나오는 거야. 이거를 다이렉트로 바로 찍어서 편하게 수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치고 들어갈 때 되게 편해요. 빠른 도금 눌러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히스토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찍으면 색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피처를 편집하거나 메이트를 수정할 일이 되게 많은데, 자주 일어나는 옵션은 바깥에 이렇게 꺼내놔 주잖아. 이해되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만약에 얘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에 마우스를 살짝 가까이 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동심.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회전 잠금을 해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겠지 이거. 이해되죠? 그리고 이건 한 번 쓰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끄지 않아도 돼, 창을. 근데 다시 선택해서 쭉 간 다음에 동심에 오른쪽 마우스 회전 잠금 써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탑 어셈블리가 열려져 있는데 이 어셈블리를 그 어셈블리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건 당연히 저장을 했으니까 설계 라이브러리 가면 여기에 우리가 방금 저장한 서브 어셈블리 이놈이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넣지 말고 창과 창 간에 부품 삽입 명령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창 열고 여기에서 수직 배열로 바꿉니다. 이걸 수직 배열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창을 두 개 나눠줘.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이놈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는 들어가려고 하는 최고의 윗줄,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잡은 다음에 드래그 하는 거야. 중간에 파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된다는 표시 뜨죠? 근데 이 공간에다 그냥 드랍하면 부품 삽입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창은 X 표시 눌러서 닫고 이렇게 분할된 창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러 멀티 창을. 그럴 때 최종으로 수정하고 싶은 그 창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다시 바뀌어요. 이해되죠? 가지고 온 이놈도 원점이 필요 없으니까 요 항목 숨기기 열어서 원점을 해제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탑 어셈블리 안에 하이 어셈블리가 들어왔고 거기를 열면 거기 안에 부품들이 또 있겠지. 그럼 엄연히 따지면 여기 부분들이 1단이죠. 여기가 2단이고 폴더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어셈블리니까 어셈블리 아이콘 마크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이 어셈블리, 즉 서버 어셈블리가 된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에 조립을 해봅시다. 얘도 컨트롤로 요 원통면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띄고 여기에 동심, 딱 봐도 동심이죠. 그런 다음에 쭉 위로 빼면, 자, 요거를 일부러 요렇게 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요렇게 돌려보세요. 반대로. 그런 다음에 컨트롤로 요놈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떼어서 여기도 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을 해버리면 가장 빠르게 평행할 수 있는 면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간섭 나죠. 자, 이때 선택을 하고, 이 부분 선택하는 게 낫겠다. 여기를 선택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요 평행, 마우스 갖다 댔더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트 맞춤 뒤집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샥 돌아간다. 기껏 메이트 했는데 다시 지우지 말고, 물론 처음부터 조립 방향을 맞춰주면 좋은데 빠르게 작업하다 보면 쓸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이제 유격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이. 그래서 이면과
요면 선택해서 컨트롤 띄면 여기에 평행 눌러주면 죄송해요. 평행이 아니죠. 컨트롤 Z로 뒤로 한번 갈게요. 평행이 아니고 여기랑 여기랑 중복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리가 있을 거예요. 상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몇 개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 거리예요. 한도 거리, 제한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를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몇 미리 띄울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5mm 입력한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가 5mm인 거야.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부분 잡고 이렇게 신나게 돌려봐요. 돌아가죠? 지금 이게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는데요? 따로 도는데요? 그럼 뭔가 다른 구속을 지금 다 빼먹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규제에 없는 건데 Shift C 누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접어주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메이트 폴더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거리를 했으니까 요 놈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조립 관계를 3mm, 5mm, 10mm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파트에서 우리가 설정 만든 것처럼. 그래서 어셈블리에서도 설정을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럼 기존에 들어간 기하 구속이 얘도 하나의 피처예요. 피처. 이건 어셈블리에 쓰는 피처. 이걸 지우면 안 되지. 왜? 3mm에 대한 설정도 있어야 되고 5mm에 대한 설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자 거리일 얘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기능 억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억제시켜 놨으니까 여기가 움직여지겠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다른 메이트 도구 더 할 거예요. 메이트 이번에 들어가서 상위 도구 버전 20 이상 쓰시는 분들은 아마 얘랑 중복 선택해도 요 기능이 여기 도구 몸에 뜰 거예요. 근데 우리 19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쭉 내리면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 메이트가 있어요. 여기 열면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제한된 거리와 각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있는 요거 거리 선택을 하면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5mm까지만 유격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면은 요 면하고 요 위에 있는 요 면 선택해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ESC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리 한도라는 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느낌 오죠? 어떻게 돼요? 0mm부터 5mm까지만 이렇게 유격이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다시 거리 한도를 선택을 해서 이걸 기능 억제를 하고 거리를 선택을 해서 이걸 다시 기능 억제 해제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겠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매번마다 여러 가지 동작 구현 상태를 이렇게 억제하고 뺏고 억제하고 빼고 이러면은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또 설정별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여기서 했었죠. 여기로 가서 자, 여기에다가 맨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에 설정 추가를 합니다. 뭐 거리 한도를 추가하는 거지. 이해되죠? 확인. 그러면 지금은 두 개 다 똑같은 상태죠. 히스토리가. 그런데 요 트리로 이동을 해서 메이트 폴더를 열고 지금 거리 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얘가 활성화되는 상태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거리를 기능 억제하고 거리 한도를 기능 억제 해제를 하면 여기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다음에 설정 창에 가서 디폴트 선택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5mm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다양한 동작 형태를 설정별로 하면서 저희 로봇 같은 거 그 다축 이런 거 다관절 같은 거 만들 때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로봇가 막 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회전 운동만 체크하고 싶거나 여기에 선형 운동만 체크하고 싶은데 자유도가 다 살아있으면 그런 거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활용하면 더 무궁무진해요. 근데 요 정도 된다고 정도까지만. 자, 다른 메이트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요면하고 평행한 두 면, 요면하고 선택해서 컨트롤을 띄면 여기 보시면 각도도 있죠. 그러면 45도 넣어보세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겠지. 여기가 지금 45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죠? 그러면 메이트에 가서 다시 각도도 기능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돌아가겠지. 뱅글뱅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메이트에 가서 아까 거리 한도처럼 많이 쓰이는 거 메이트에 가서 고급 메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요거 각도도 한도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면 최고 적은 각도 그럼 0도에서부터 45도 지정한 다음에 메이트 요소에 요면하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ESC로 빠져나온 다음에 돌려보세요. 그럼 0도에서부터 정확하게 45도까지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장비나 기계 설계에서는 선형 운동이나 회전 운동에 스트로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많이 물어봐요. 실제 제품이 막 탄젠시하게 움직이면서 돌아가고 막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구현이 다 돼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실력에 차이 있는데 거의 돼요. 거의 100%까지는 내가 장담 못할 텐데 대신에 저도 되게 복잡한 구조관계까지 뭐 해본 적은 많이 없는데 일반적인 장비 뭐 우리 제품 이송시키거나 뭐 로봇 팔이 와갖고 집어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됩니다. 자, 요걸 또 넣고 다음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요 안쪽에 보시면 요 스피더라고 보이죠? 요 놈을 컨트롤로 잡아서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요. 그럼 복사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 설계하다 보면 예를 들어 여기 파트 중심에 어떤 파트가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올라와요? 센터로 올라와지는 경우들이 많죠. 뭐 대칭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지정한 그 지오메트리의 면적의 중심에 내가 지정한 면적의 중심이 센터 대 센터로 오는 거예요. 자, 요 바닥면 있죠? 구멍이 안 뚫리면 컨트롤로 요면하고 중복 선택해서 컨트롤 띄면 여기에 프로파일의 중심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죠. 지금 일단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방향성이 뒤집히긴 했는데 자, 이렇게 조립되셨으면 파트 선택을 하고 여기도 이게 바로 뜨죠. 파트 상태에서 요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트 마침 뒤집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대로 조립되겠지. 얘도 앞쪽과 뒤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이 사각형 이 면적의 중심에 이 스피더 아래쪽에 사각형 면의 중심이 정확하게 위치된 거예요. 꼭 같은 사각형이 아니어도 돼. 원형이어도 돼. 이해가 되죠? 그럼 왜 이거 자꾸 강조하냐? 이걸 안 쓰면 얘가 갖고 있는 평면하고 얘가 갖고 있는 센터랑 일치하고 또 얘가 갖고 있는 센터랑 얘 갖고 있는 센터면이랑 일치시켜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또 얘랑 일치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메이트를 3개나 써야 돼. 아까 말했듯이 메이트는 일반적으로 3개 이상 써야 고정을 할 수 있는데 센터 설계 어느 특정한 고정된 면의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는 부품이 중심으로 조립이 된다 했을 때는 요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음에 요거 선택을 해서 이게 또 안에 옵션이 되게 많아요. 쭉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번엔 여기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면이랑 일치 안 상태로 떨어뜨려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거리라는 기하 구석이 여기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5mm 준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얘도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치수 뒤집기 누르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여기가 5mm겠지. 여기가. 그리고
내부가 조립되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얘야 내구탱이가 다 원통이 뚫려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엘보 형태로 안쪽에 이렇게 뚫렸어. 그러면 이 방향으로 조립돼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조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90도로 꺾어서 이걸로 잡을 수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럼 90도로 돌아가죠. 되게 복합적인 메이트 요소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되게 옛날 버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고정도 시키면서 지금 간격도 떨어져 있고 센터 설계도 할 수 있는 걸 한 방에 할 수 있죠. 이거 원래 메이트에 가서, 고급 메이트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어디 소속인지는 알아야 되죠. 고급 메이트의 프로파일의 중심 요 놈이에요. 이거 워낙 많이 써서 빠른 메이트 도구 몸에 이렇게 떠요. 이해가 되죠? 자,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이 핀 있죠? 핀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또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지금 얘야 이 원통과 원통이니까 동심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안에가 이런 평면이야. 근데 정확하게 요 안에 이 원통이 센터로 들어와야 돼. 즉 너비였죠. 너비가 꼭 받아주는 면이 두 면, 들어가는 면이 평행한 두 면, 이런 조건이 아니어도 돼요. 받아주는 쪽이 두 면이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원통면이어도 원통의 센터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로 얘랑 원통면이랑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띄면 되니까 도구가 뜨겠죠. 이렇게 너비 누르면 이렇게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야 여기 안에 쏙 넣으면 되지만, 특히 어디 안에 들어와가지고 센터에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구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움직임 자체가. 그럴 때 너비 활용도도 이렇게 하십시오. 경사가 져 있는 두 면 안에 경사가 져 있는 두 면이 센터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랑 이 프로파일의 중심은 잘 써야 돼요. 이걸 두 개를 안 쓰면 일치라든가 거리라든가 뭐 한도라든가 이런 거를 불필요한 기하 구속을 너무 많이 쓰게 돼요. 히스토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요 부품 두 개는 지우겠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델키로 지우고, 요 핀도 델키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하고, 다음에는 요 파일을 압축시키는 건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셈블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더, 예를 들어 탑 어셈블리가 여기 있고 뭐 파트는 여기 있고 뭐 기성품만 여기 있고, 이제 뭐 폴더가 다 제각각인 거야. 이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보내야 돼. 아니면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일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해야 되거나. 그런데 보내고 났더니 파일을 모으겠죠, 이렇게. 컨트롤 뭐 복사를 하든 잘라내기를 하든 해서 퍼져 있는 파일 이렇게 다 붙여서 여기다 넣었어. 그 우리만 같아서는, 아니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이 있는데 알아서 서로 다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자, 지금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외부 아이디 개념과 내부 아이디 개념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파일에 지금 가서 여기 보시면 참조 파일 찾기라는 거 눌러보세요. 솔리드웍스만 이런 게 아니라 파일과 파일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 시스템은 이게 대부분 다 적용이 되니까 그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외부 아이디는 뭐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파일 이름인 거야. 그럼 내부 아이디는 파일끼리 서로 물고 있는 그런 정보야. 즉 경로에 대한 정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탑 어셈블리라는 놈이 같은 폴더 안에서, 케이스 스터디 안에서 이런 놈들하고 서로 참조 관계가 돼 있어. 솔리드웍스 안에 이 여기 생태계에서는.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폴더 열어서 폴더가 제각각일 수 있겠죠. 크랭크, 넙, 이게 다른 폴더에 각각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솔리드웍스 안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폴더 경로에 뿌려져 있는데, 이 참조 관계, 서로 물고 있는 관계를 유지한 채로 싹 모아서 써.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아까처럼 다 해서 하면 이 애들 위치를 알아서 찾아줄 수가 없어요, 얘네가. 이해되나요? 자, 요런 개념이 하나 있고, 그러면
안전하게 참조 링크 관계를 물면서 가져가려면 파일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팩앤고가 있어요. 옛날 버전 쓰시던 분들은 압축 파일 만들기라고 뜰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팩앤고를 누르면 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건 바텀업 어셈블리만 하기 위해서 조립만 했잖아요. 근데 만약 실무에서는 크랭크암 작업하다가 도면 작업을 막 했어. 근데 갑자기 급해갖고 핀도 했어. 그럼 얘네들이 물고 있는 파일이 되게 여러 개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어떤 파일은 너무 해석도 해놨네? 구조해석까지 해갖고 그럼 구조해석이란 파일 자체는 원본인 3D 파일을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체크해야 돼. 얘네들은. 얘네가 갖고 있는 색에 든 정보, 화면에 이런 뒷배경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아직 활용은 좀 덜한데 고급 교육 가면 툴박스 쓰는 법도 배워요. 볼트너트 와셔 이런 거를 우리가 툴박스에 있는 안에 걸로 다 조립을 해놨는데 이놈의 것도 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복잡한 다른 경로에 있는 것들을 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물으라고 그냥 무조건 체크해줘 이거를. 그런 다음에 보통은 이 통째로 그냥 다른 원하는 폴더에 옮기면서 이런 링크 관계를 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단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물어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서 가는데 zip 파일의 저장을 선택을 하고 자, 근데 그냥 안전하게 원본 그대로 압축해서 가기만 하면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프로젝트를 잘 알차게 끝냈어요. 다음 프로젝트 갈 때 이걸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있던 원본하고 복사가 되는 새 파일 이름들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돼요? 이름이 똑같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깊은 얘기는 고급교육 때 한 번 더 할 건데 결론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2개 이상 돌아다니는 거는 용납이 안 돼. 이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3D 오래 쓰는 회사들은 도번 체계가 굉장히 빡시게 제대로 돼 있어요. 12자리에서 16자리 정도 돼 있죠. 앞으로 3D를 처음 도입을 하거나 본인이 프리랜서로 이런 작업을 하실 분들도 도번 체계, 즉 파일에 이름을 붙이는 체계가 나름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대형 사고가 터져요. 그거는 고급교육 때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원본이고 여기 저장할 놈이에요. 그러면 요거 바꿔봅시다. 여기 보면 핀 있죠? 핀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 원래 파일이 이런데 새로 저장할 파일은 뭘로 할래?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핀 다시 2라고 해볼까요? 하고 확인.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얘에서 복사해온 얘인데.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가 수정이 돼도 얘는 수정이 안 되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유일화 시킨다고 해요. 이런 유일화 시킨다는 개념이 이제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참조를 빌렸건 저 파일이랑 연결이 됐건 아우 나 이런 거 다 복잡해 너무 싫어. 그냥 관계성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족보 위에 나밖에 내가 시조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이 파일 마음대로 써도 돼. 여기 수정해도 이게 영향도 안 받고. 자, 근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려면은 이름을 일일이 다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이름이 똑같은데 앞에 이름이 붙거나 뒤에 이름만 추가로 붙어도 된다. 그럴 때는 접두사하고 접미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접두사 먼저 선택한 다음에 앞에다가 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되는 파일에 전부 다 B-가 붙죠. 접미사는 끝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다시 2라고 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붙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만 해놓으면 원본하고 여기 있는 파일은 다 끊어진 거야, 관계가. 대신에 얘들끼리는 연결이 안전하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파일 이름이. 도번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SMS-0000 프로젝트의 도번이 00001이야. 그러니까 SMS 0000 시리즈가 메인 탑 어셈블리 이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어셈블리가 1000부터 이렇게 따지고 2000 따지고 뒤에는 도번이 붙을 거 아니에요. 0002, 000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번은 동일한데 특정 프로젝트 명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름이 통째로 안 바뀌고. 왜? 변화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걸 일일이 다 더블 클릭해서 타이핑 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희 엑셀이나 MS 워드 같은 데 보면 특정 낱말을 이 말로 다 대체하라 라고 많이 쓰죠.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여기 보시면 선택 대치가 있어요. 자, 이거 눌러주고. 자, 지금 여기 보면 크랭크 시리즈가 있어요. 그 요것만 쏙 말을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면 검색 대상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CRANK K라고 하고 대문자, 소문자 H 이거 체크하면 안 돼요. 상관없이 하고 바뀔 내용에다가 우리가 CK라고 해봅시다. CK. 또 쓰는 거 똑같죠? 우리 그 워드 그런 거 쓸 때. 그런 다음에 모두 대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만 싹 바뀌어. 그러면 뒤에 있는 도번이나 특정 단어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요거 꼭 쓰십시오. 안 그러면 노가다 엄청 해야 돼요. 자, 이걸 닫고. 그러면 이제 유의라도 다 시키고 이름도 우리 맘대로 바꿨고 얘랑 물고 있는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롤 이렇게 내리면 소리독스 원본 파일만 가면 된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속성 파일들이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돼, 이게. 얘네들이. 이걸 물어야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고. 그런 다음에 자, 찾아보기에서 기존에 여기 경로 있죠. 여기 경로에다가 이 저장하는 압축 파일 이름은 전혀 상관없어요. 1이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면 저장. 얘네들이 싸그리 어디 경로에 있더라도 전부 다 물어서 우리가 맘대로 지정한 바꾼 이름으로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저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그 경로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압축 파일이 있을 거야.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어 주십시오. 그냥 그 폴더 명으로 일단. 보통은 대형 어셈블리 폴더명으로 아마 풀겠죠? 처음에 탑 어셈블리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압축을 풀면 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폴더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정한 이름과 그 링크를 올렸던 파일들을 전부 다 가져오면서 얘들을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저 파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해가 되죠? 링크가 안 걸린 거야, 쟤들이야.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열려져 있는 거는 전부 다 닫고요. 이렇게 해서 파일 관리 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해서 13장 케이스 스터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